자, 여러분 그 209페이지 펴세요. 우리 지금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론 정리를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어. 너무 기쁘죠? 자, 이제 그 잘 정리된 이론을 우리 실제 예제를 통해서 숫자로 우리가 실제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가상각 한도를 우리가 체크하고 한도 시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 정리했던 거니까 그 이론을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숫자로 더 단단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 D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뭐 예제는 여러분 4개 풀 겁니다. 4개 있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자체가 뭐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뭐 나오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정형화되어 있고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게 이론을 드렸었으니까 그게 숫자로 구체화되는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또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외울 게 적을 수 있어요. 1번. 자, 정률법으로 한다. 그리고 8년으로 한다. 상각률 0.3이다. 정률법 0.3. 요걸로 이렇게 신고했대요. 2번 뭐다? 전기.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의 감가상각비 조정 내역이야. 자, 작년은 여러분 취득원가 2억이고 그게 작년이니까 요거는 정기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정기 BS 계정이라면 정기 말을 말하는 거겠죠. 취득원가는 정기 말 기준으로 2억이고 정기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기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말 시점의 상각 부인 누계액,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론 때 설명했던 거 나오잖아 딱. 그러니까 올해 초 시점이지. 지금 이 자료가 전기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전기 말 자료지. 작년도 말은 올해 초, 전기 말은 당해 초죠. 당기 초. 그러니까 당기 초 시점의 상각 부인 누계액이야. 그러니까 유보금액이라고 이게 바로 자적을표상의 전기 말 시점의 유보금액이야. 즉 당기 초 유보를 말하는 거라고 이게. 당기 초 유보가 어떤 의미라고? 회사가 상각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쭉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지만 세법은 야, 너 이거 너무 많아. 난 인정 안 해. 이거 다 한도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송금불산입 한도초가 뭐 30원 유보할 거야. 그것들의 합계잖아. 그래서 지금 요 유보가 800만 원 있다는 거지. 유보가 있다는 거는 그동안 작년도 올해는 22년입니다. 22기. 그러니까 작년도 말 시점까지 감가상각 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부인된 금액들의 누계가 바로 기초 시점, 정기 말 시점의 유보라는 거지. 아까 이론 때 설명드렸어. 그러니까 이따가 정률법 계산할 때 기초 유보를 이따가 빼줄 거야. 뭐해서?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당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다? 회사가 감가상각비 계상한 것들의 합계잖아. 근데 세법이 인정하는 감가상각비는 그 전체가 아니죠. 상각 부인된 거는 빼야 될 거 아니야. 제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초유보를 빼는 거라고. 됐죠? 그리고 여기 당기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건 3천만 원이래. 자, 여러분 뭐하고 뭐는 이 문제에 없죠? 최근 기출인데 뭐가 안 나왔지? 정기 즉시 상각 의제 언급되지 않았어요. 없어. 정기 오류 수정 손실도 없어. 되게 심플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풀어봅시다, 여러분. 자, 회사 1번 B. 회사 장부 3천만 원이고 뭐 여기 봐봐요. 없잖아. 정기 즉시 상각 의제도 없고 없죠. 지금 이게 더할 게 없다는 표시입니다. 이거. 정기 즉시 상각 의제나 뭐 아니야. 저 말을 잘못했다. 당기 즉시 상각 의제나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 없어요. 말을 잘못했어요. 여기 명목상 감가상각비에다가 뭘 더해줘요? 당기 올해의 즉시 상각 의제를 더해주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올해 처리한 게 있다면 그것도 더해줘야겠지. 뭐 만약에 이익 경험에 감소를 처리했다면 앞에다가 송금 산입 기타부터 먼저 해주는 거고요. 당연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주 심플한 경우야. 3천만 원이에요. 정률법 한도를 잡읍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표로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료를 갖다 쓰는 거야 사실. 이론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위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거의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취득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정률법 한도 계산할 때 필요하지 당연히. 앞쪽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장부상 당기말 취득가액 2억. 여기다가 여러분 뭐하고 뭘 더해줘야지 세법상 당기말 취득가액이 되죠? 기억나세요? 그쵸? 정기까지의 누적 즉시 상각 의제를 더해주고 당기 즉시 상각 의제가 있다면 그것까지 더해줘야 되지. 왜? 즉시 상각 의제라고 하는 거는 취득가액을 가산해줘야 되니까. 취득가액에 가산해줘야 되니까.
전기까지 누적 그리고 단기에 있었던 즉시상각 의제들을 모두 다 더해줘야 돼. 근데 없잖아. 0이잖아. 0. 0, 0.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장부상 취득가액 2억이 그대로 세법상 단기말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즉시상각 의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심플해지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 우린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똑같이 적으세요. 그래 실수하지 않아. 그냥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2억 취득원가 적고 즉시상각 의제 없나? 전기까지의 누적 즉시상각 의제 없네. 0. 단기 즉시상각 의제 없네. 0 한 번 더 더해. 됐죠? 더하고 나서 뭘 빼요 여러분? 이제 빼기야. 요 하늘색을 뺄 거야. 뭐지? 요 빼는 요 양구할로 부분이 세법상 뭐 전기 말까지의 즉 올해 초 단기 초까지의 감가상각 금액이지. 그 누계 금액. 뭐 세법상이라는 게 중요해. 회계상 금액은 그냥 감가상각 누계 요거. 이건 단기 초지. 여기 전기 작년 자료니까 작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 1억 3천만 원. 이걸 일단 갖고 와요. 근데 뭐라고? 거기에다가 뭘 또 더해줘야 된다고 했지? 이것만이 세법이 보는 감가상각비가 아니라고 했지? 뭘 더해줬어요? 전기까지의 누적 즉시상각 의제도 뭐야? 즉시상각 의제는 그해의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잖아. 의지하는 거잖아. 상각 의지하는 거잖아. 즉시 상각한 걸로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세법상으로는 누계에게 넣어줘야 된다고. 맞죠? 그래서 일단 더하는데 전기까지 누적 즉시 상각 의제도 없잖아. 그래서 0을 그냥 더합니다. 제가 굳이 0을 더한 이유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아까 전에 이론할 때 이 틀 있죠? 이 틀 BS상 단기말 취득가액에다가 더하기 전기까지 누적 즉시 상각 의제 더하기 단기 즉시 상각 의제 빼기 여기 세법상 기초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빼는 거. 요 구조를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아 더할 거다고 이렇게 빼면 된다. 그냥 그 구조를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이 경우는 숫자가 없어서 0이지만 원래 이 자리에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야 공부할 때 오히려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동일한 유형으로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서. 됐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 뺀다는 걸 주의하세요. 플러스 유보를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8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론 설명을 충분히 드렸을 거야. 이 기말, 그러니까 단기 초, 전기말 시점의 유보는 어떤 의미라고? 회사가 감가상각비라고 쭉 계상했는데 세법이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 이런 애들을 다 더한 거에 합계잖아. 800만 원이. 그죠? 그러니까 이 800만 원을 빼면 돼요. 800만 원을 빼면 된다고. 그지? 쉽게 말해서 회사는 1억 3천만 원을 그동안 작년 말까지 감가상각비라고 계상을 한 거예요. 근데 세법은 이 800만 원은 상각 부인했어. 1억 3천 중에 800만 원은 상각한 걸로 안 봐. 그러니까 뭐야? 결과적으로 1억 2,200만 원이 세법이 보는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인 거예요. 취득가액 전체에서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그게 바로 뭐다? 빨간색 뭐야? 요 네모 박스 제가 말했지. 세법상 올해 초 시점의 미상각잔액을 우린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론 설명 때 했던 게 숫자로 보니까 명확해지시는 면이 분명히 있죠. 명확해지면서 아 그래도 숫자화 하니까 그 이론으로만 듣던 때보다 훨씬 더 그래도 쉽게 느껴지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원래 세법이랑 회계가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진짜 이론만으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하면은 머릿속에 단단하게 남기가 원래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숫자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숫자로 봅시다. 요렇게 회계는 회계상 우리가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 금액은 3천만 원인데 여기다가 0.3 곱하면 2,340만 원이 한도야. 그러니까 어떻게?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660만 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하면 끝. 됐죠? 여러분 계속 예제 연습할 거니까 따라와 보세요.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 여러분 요때는 조금 더 어렵지. 자료 자체가 좀 더 크게 나왔잖아. 하지만 여러분 뭐 기본적인 틀은 아까 전에 여기 앞에서 했던 요 틀 있죠. 요 틀. 이 틀만 여러분이 익히고 계시면은 숫자만 여기 집어넣기만 하면 돼. 물론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잘 외워지니까 당연히 이해도 필요합니다. 무작정 그냥 다 외워 이렇게는 못해요. 당연히 사람이. 자 210페이지 예제 2번 볼게요.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야. 봐 토지 안 나오잖아. 기계장치가 대부분 나온다고. 그리고 정률법이 나온다고. 기계장치는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정률법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토지는 신고했든 안 했든 정액법이고 기계장치는 신고 시에는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 둘 중에 하나. 무신고할 때는 정률법.
인데 우리 시험에서 정액법은 뭐 조금 이제 난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정액법은 이제 안 나오고 보통 정률법이 많이 나와요. 자, 22년도 문제로 가정화 풉니다. 취득일은 21년 1월 1일이야. 작년 초야 지금. 올해는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작년 초죠. 작년 초. 자, 작년 초. 자, 당기 초. 현재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잠깐 말이 빠른 거를 좀 천천히 하려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빨라져서. 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여러분 문제에서 주어져요. 취득가액이 2억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4천이에요. 당기초, 그러니까 정기 말이죠. 요 자료, 방금 우리 뭐 예제 1에서 주어진 자료하고 똑같은 게 주어져 있는 거죠. 미삼각잔액은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아. 그냥 교수님께서 칸을 하나 더 그냥 주신 거예요. 취득가액에서 기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그게 바로 미삼각되고 남아있는 잔액이다. 즉 이게 뭐다? 장부금액이다 이 말이야. 장부금액이 그냥 특정 시점에 남아있는 순수한 금액이라는 거니까 그게 바로 미삼각되고 남아있는 잔액이다. 미삼각 상태로 남아있는 잔액이다. 이 말이에요. 됐지? 자, 봐봐. 당기에 올해 회사가 계상한 명목상의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에 2,076만 6천 원. 요거 이따 갖다 쓰면 되겠지? 회사 상각비에다가. 그리고 봐봐요. 항상 주어져. 정기말, 그러니까 기초 시점에 감가상각 부인 누계, 즉 기초 시점에 플러스 유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상각이 부인된 거예요. 그 누적액이죠. 기초유보는 600만 원이 있대. 이따가 정률법 계산할 때 마이너스 600만 원 눈에 딱 생각나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 나오네. 아까 전에 이론 정리했던 거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거 천천히. 회사는 기계장치 E에 대해서 작년에 원래 감가상각비로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못했대. 그걸 올해 발견했다. 그래서 작년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400만 원을 당기에 발견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회계 처리했대요. 봐봐요.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하고 밑에 항상 요게 카테고리 양괄로 치고 이게 어떤 카테고리로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못 풀어요. 정확하게 못 푼다고. 됐지? 2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거예요. 자본의 감소다. 대변에는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이라도 바로잡자라고 BS상 금액을 조정한 거고요. 됐지? 자, 요거를 여러분 세법은 어떻게 본다고? 감가상각비 4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한 걸로 본다고. 자, 읽어볼게요. 세법은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아닌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요 자본으로 처리한 거를 비용으로 바꿔줘야지. 일단이란 표현 기억나요? 왜 송금산입하나요? 일단 이렇게 자본의 감소인 상태로 두면은 감가상각 시부인을 할 수 없어. 대상이 아니라고. 감가상각 대상으로 일단 전액을 만들어 두자. 그렇게 해서 송금산입 400만 원 전액 기타라고 처리한다고 했지. 한쪽은 자본으로 보고, 그러니까 한쪽은 자본의 감소로 보고, 한쪽은 비용으로 보고 있죠. 그지? 자본이 나오면 무조건 기타라고. 기타. 한쪽은 수익으로 보고 한쪽은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보면 그때도 기타. 됐죠? 일단 이 세무조정부터 한다는 걸 잊지 마. 그러니까 차감 세무조정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송금산입,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 400만 원, 기타 잊지 마세요. 기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400만 원을 여기에 회사의 당기 감가상각비에다가 더해줘야지. 시부인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위에 2,076만 6천 원은 명목상 감가상각비예요. 여기 적어줘야지. 2,076만 6천 원. 거기다가 400만 원. 방금 송금 산입한 금액을 더해줘야지. 시부인 받아라. 송금으로 얼마큼 인정될지는 시부인 받고 결정하자. 2,476만 6천 원이 단기에 시부인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 이제부터 여기 한도 금액 똑같죠? 틀이. 세법상 기말 취득가에서 세법상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제일 끝에 요 양괄호 뭐가 돼? 이게 바로 세법상 기초 올해 초 시점의 미삼각되고 미삼각 상태로 남아있는 잔액, 즉 장부 금액이 된다고. 쉽죠? BS상 취득가. 여러분 제가 쉽죠 해서 화내지 말고, 여러분 제가 노력하면 쉬워진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누구나 막 공부 안 해도 할 만큼 쉽다 이런 거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자, 취득가액 2억 갖고 와. BS상 취득가 2억.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도 즉시삼각 의제 없지? 뭐 전기든 단기든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0, 0. 그래도 잊지 말자. 0이라는 거를 잊어주지 말자고. 자, 그리고 여기 뺄 때 BS3 기초감가상각 누계를 앞에 갖고 와요. 1억 4천만 원 맞죠? 1억 4천만 원을 빼고 지금 제가 여기 이때도 까먹었네. 플러스 0.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전기까지 누적된 즉시삼각 의제 여기도 적어줘야지. 0으로 적어줄 거면은 이해를 위한 거, 이해를 위한 거. 금액은 똑같지만 이해를 위한 겁니다. 전기까지 누적된 즉시삼각 의제도 그만큼 당연히 즉시삼각으로 보니까 누계에게 더해줘야겠지. 그 중에서 여러분 이제 넘어간다. 중요한 거 뭘 빼줘요? 기초 유보를 빼주는 겁니다. 여러분 더할지 뺄지를 헷갈리면 안 돼. 유보니까 유보니까 뭐 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다고. 유보를 더하는 거는 자산가액을 찾을 때 당연히 더하는 거지. 지금 자산을 찾는 게 아니잖아. 자산의 차감 항목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지금 얘는 600만 원만큼은 상각되지 못하고 부인됐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은 야 회사는 1억 4천만 원이 감가상각 된 누계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근데 세법은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나는 1억 3,4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인정했어. 600만 원 여기 송금 불산입되어 있는 것들 합계 유보 안 보이냐? 그러니까 세법상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으려면 이만큼은 빼야 될 거 아니야. 제외해야지 너. 그 맞죠? 600만 원 제외합니다. 1억 3,400만 원이 세법상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됐죠? 뭐 곱하기 0.451 하면 한도 금액 나오고요. 자, 회사가 2,476만 6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 문제 어려워요. 더 계속 집중해. 했는데 세법상 한도 금액은 2억 9,766만 원이에요. 여러분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시임 부족액. 그죠? 한도가 여유가 생겼어. 얼마요? 요거 딱 500만 원. 여유가 딱 500만 원이야. 여러분 제가 여유란 표현하니까 뭐지? 기억납니까? 뭘까요 이거? 이론 정리 잠깐 빨리 보고 올게. 뭐 208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한도 미달한 거잖아 지금. 시임 부족액이 생긴 거잖아.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기본적으로 세무 조정이 없어요. 회사가 그냥 한도가 이만큼 있는데도 네가 조금밖에 안 했냐? 그냥 그거는 네 의도지 뭐. 존중한다라고 세법 말하는데 단 뭐? 작년으로부터 넘어온 감가상각 인정받지 못한 애들이 있다면 올해 생긴 여유를 한도로 송금으로 인정 추가해주겠다. 올해. 기억나요? 그거를 지금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 작년에서 넘어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얼마가 있어 지금? 여기 800만 원이 있죠. 그게 기초유보야 기초유보. 그지? 800만 원만큼은 나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어.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자본과 적립금 1표에 유보로 떠 있는 거야. 근데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800만 원은 예제 1번이었어. 다시 죄송합니다. 예제 2번으로. 기초유보는 얼마죠 여러분? 기초유보는 600만 원이야. 600만 원. 맞죠?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210페이지로 오세요. 지금 예제 2번 풀고 있습니다. 600만 원이 우리는 송금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지 못한 애들의 모임입니다. 너무 슬퍼요. 라고 600만 원이 모여있어.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올해 여유자리 500만 원 생겼어. 야 600만 원 중에 500만 원 일로 와. 송금 산입 받자. 송금으로 인정받자 일로 와. 송금 산입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별표 중요해져. 여러 케이스를 보자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봐 여기 읽어봐요 밑에. 기초유보 600만 원을 어떤 범위 안에서 송금으로 추인해요? 단기에 생긴 여유 안에서 당연히 여유가 있어야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맞지? 그러니까 500만 원만 유보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주는 거라고. 됐죠? 여러분 연습 잘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본인이 연습도 하셔야 돼. 자 예제 3번 예제 4번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툴이 똑같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를 붙여서 할 수 있어. 우리 볼게요. 전기의 감가상각 내역이 이렇대요. 자료들 봐봐요 여러분. 또 비슷하지. 거의 똑같잖아 지금. 그대로 풀면 돼. 취득가액 4억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2억 7,500. 여러분 여기 조금 주의할게. 여기 21년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3,250만 원이죠. 근데 21년도에 여러 가지 적정하게 계산을 했더니 한도가 3,650만 원이래요. 여유가 400만 원 있죠. 그럼 잘 따라요. 이 예제 3번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조금 우리가 직접 기초유보를
잠깐만. 직접 기초유보를 계산해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요건 그 과정이 있어. 그걸 볼게요. 작년입니다. 요거 작년 21기니까 올해는 22기야.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대. 회사는 3,250만 원을 상각을 한다고 했는데 여유가 그러니까 상각 한도는 3,600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상각 한도는 3,650만 원이래요. 여유가 400만 원 생겼죠? 자, 재작년이야 이거는. 20년도 말. 그러니까 21년 초 기준 유보죠, 이거. 유보. 1,700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야. 방금 말한 거랑. 재작년 말에서 작년 초로 넘어온 유보가 1,700만 원 있었어. 상각 부인액이. 근데 작년도에 여유가 400만 원 생겼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이 1,700만 원 중에서 야 400만 원 일로 와.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송금 산입 4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했겠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 1,700만 원은 하얀색 말고 이 1,700만 원은 21년도에 400만 원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22년 초 시점의 유보 금액은 어떻게 돼? 1,700 마이너스 300만 원, 400만 원 추인돼서 없어졌으니까 1,300만 원만이 22년 초 유보로 남아 있다. 이거를 직접 찾아내야 되네. 그리고 막 못하겠다 할 정도로 어렵지 않지? 그냥 기간을 잘 봐야지. 이건 작년이고 작년 초시점 유보가 1,700만 원 있었구나. 그래서 작년도 CV를 해보니까 400만 원 여유가 생겨서 작년도에 송금산이 400만 원 유보로 기초 유보 1,7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만큼은 추인돼서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22년 올해 초로 넘어온 유보는 1,300만 원이구나. 이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나머지 똑같아. 풀어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게 이거죠. 밑에 있죠? 방금 말한 거. 요게 작년도 요렇게 감가상각 CV에 대한 결과야. 올해는 어떻게 해요? 회사 상각비 여기 회사 상각비 회사의 요거 18기가 아니고 요거 못 고쳤네. 22기로 고쳐주세요. 과거 문제를 고치다가 제가 실수했네요. 올해 감가상각비는 4천만 원이다. 요거 그대로 갖다가 적으면 돼. 그리고 단기 즉시 상각 의제가 없어요. 더할 게 없다. 플러스 0. 그리고 요거 식은 항상 똑같죠. 요 400만 원 취득가액 갖고 와요. 400만 원 갖고 와. 정기까지 즉시상각 이제 0, 단기 즉시상각 이제 0 더하고 빼기 기초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기초감가상각 누계액 여러분 요게 이제 보세요. 여기에 21년 초 그러니까 여기 작년 초죠. 작년 초. 이 취득가액 4억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는 4억은 단기 초든 작년 단기 말이든 뭐 올해 초든 똑같아 다.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4억이에요. 그지? 거기다 정기즉시 상각 이제 있으면 더해주면 되고, 그지? 근데 지금 이 자료가 정기초 금액이야. 여러분 정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 2억 7,500이었어요. 거기다가 작년에 감가상각비를 얼마 했어? 3억 3,250만 원 더 했죠? 맞나요? 여러분 이게 잘 찾아야 돼. 이게 숫자 계산이 어렵다기보다 감가상각 요거 하는 거 CV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을 정확하게 시점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여기에 적는 숫자 있죠? 이 여기에 적는 숫자는 뭘 적는 거예요? 올해 초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지. 올해 초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2억 7,500만 원은 뭐예요? 이거는 작년 초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야. 그러니까 장부상 뭘 더해줘야 돼? 당연히 작년도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이거는 뭐다? 얼마예요? 계산기를 안 가져와서 머리가 안 되네. 3억 750만 원이죠. 3억 750만 원. 이게 뭐다? 올해 초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예요. 장부상 요 2억 7,500만 원이 작년 초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이요. 올해 초로 바꾸고 싶으면 뭘 더해주면 돼? 작년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당연히 올해 초로 바뀔 거 아니야. 2억 7,500 작년도 감가상각비 3억 3,250만 원 요거 두 개를 더해주는 거. 그래서 3억 750만 원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은 거죠. 맞죠? 찾아야 될 대상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자료에서부터
필요한 걸 끌어와서 찾을 수 있다고.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 예제 1번, 2번에서는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갖다 썼지. 하지만 여기서는 가공이 필요했던 거야. 기초 유보도 가공해서 1,300만 원을 뽑아냈고 여기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도 바로 주어지지 않았어. 작년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 주어진 거야. 여기다가 작년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그만큼이 당연히 장부상 올해 초, 그러니까 전기 말 전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지. 따라왔죠? 됐어. 여기에다가 뭐 정기직시상각비를 더하면 되는데 없어. 뭘 빼요? 여러분 기초 유보. 우리가 아까 전에 자녀 유보를 이렇게 1,700 중에 400만 원 추인하고 자녀 유보를 뽑아냈지. 이게 이때 쓰이는 거라고. 그지? 여러분 이 문제 녹록치 않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틀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자료 정리만 잘하면 똑같이 풀 수 있어. 근데 자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에요. 알겠죠? 내가 외우고 있는 이론, 그리고 이 이론에다가 문제상 어떤 자료를 갖고 와야 이 이론을,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실력이라고. 됐지? 점점 난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연습하는 거 연습. 회사는 4천만 원이라고 감가상각 계상했는데 한도는 3,681만 9,500원이다. 그럼 어때요? 송금물산입 318만 500원이다. 플러스 유보. 됐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제 우리 4번 볼게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쉽든 어렵든 차이는 조금 있지만 난도 차이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기계장치 봐봐요 여러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니까 기계는 정률법이다. 결국 물어보고자 하는 게 기계장치,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정률법 계산을 하라 이 말이야. 결국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 이 말이야. 됐죠? 자료를 보고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심플하게 나왔네. 하지만 아까 이익잉여금 한 번 더 있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여러분 쉬워요. 똑같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어. 이제 빨리 갑니다. 송금산입,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 200만 원, 기타 라고 하고 이 200만 원을 당연히 단기 감가상각비에 가산. 회사 상각비 3천만 원. 그지?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어렵지 않아. 정률법. 이제 많이 보는 거 알겠죠? 1억 BS상 취득가 그대로 갖고 오고 전기까지 즉시상각의제, 단기 즉시상각의제 없어. 00 더하고 여러분 여기가 조금 또 생각해 볼 만한 거지. 여기 이거. 이 부분.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한 보라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거 있죠? 요거 이게 뭐다? 장부상 기초 감가상각 누계 뭐다? 장부상 기초 감가상각 누계. 예제 3번에서도 이거를 찾는 게 뭐 메인이었잖아. 핵심이었잖아. 작년 기초 금액이었는데 그거를 작년 감가상각비 더해서 단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바꿔주는 게 이 예제 3번의 핵심이었죠. 여기 이거 여기 이거 맞죠? 이 지금 네모 박스 이거였잖아. 이거 여기 그지?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이 보라색 박스 장부상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는데 이게 어렵다기보다 계속 말하지만 자료 있는 것만 잘 정리하면 돼요. 찾고자 하는 목적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뭐다? 장부상 기초 상태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구나. 문제를 봐요. 봐봐. 아 근데 또 단기 말이네. 이번에는 주어진 자료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8,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말 금액이래. 뭐 이거 어렵지 않아. 확인만 하면 돼. 정확하게 시점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액은 언제 금액이야? 단기 초금액이야. 감가상각 누계액 단기 초금액이라고. 요것만 바꿔주면 돼. 8,200만 원이 여기 봐봐요. 8,200만 원이 뭐다? 단기 말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 밑에 적혀있죠? 근데 뭘 빼줘 여러분? 여기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빼주면 이번에 뭐가 돼? 기초로 돌아가는 거지. 늘어난 감가상각 누계액을 환원시켜주는 거잖아. 없던 걸로 하는 거잖아. 빼는 거는. 맞지? 기초로 돌아가라 너. 감가상각 누계액 없던 걸로 기초금액 찾을 거야. 빠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 뭐 있어 여기? 단기 여러분. 회사가 감가상각비라고 3천만 원 계상한 거 이거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감가비 3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천
대변에 누계액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3천만 원 지금 빼준 거죠 여기. 맞지?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조금 한 가지 더. 뭐 어디 또 있어? 이 감가상각 누계액 화면에 보여세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기 뭐가 안 보여? 여기 있잖아요. 뭐야? 회사는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을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에 이 200만 원이 들어있어? 들어있지 않아? 안 들어있지? 그래서 여기에 더해줬었잖아. 감가상각 누계액 측면에서 봐봐요. 회사가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계산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3천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천만 원 했겠지. 이거를 환원시켜 줬다고 우리는. 근데 누계액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누계액 증가했던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여기. 맞지? 회사가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잡으면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늘렸다고. 요것도 빼야 기초금액으로 돌아가겠지. 기중에 이런 회계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 맞죠? 마이너스 200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 이제 강의 들으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싶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가 되셨으면 아주 훌륭하세요. 이거를 그냥 뭐 이해와 함께 암기가 필요해요. 문제 스킬이지. 문제 푸는 스킬. 감가상각 누계액을 요 오류 수정 손실하면서 대변에 건드렸으니까 요것도 빼야겠구나라고 연습과 반복을 통해 반복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빼. 그럼 요 네모 박스 8,200 마이너스 3천만 원 마이너스 200. 요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찾던 드디어 나왔다. 장부상 기초 상태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뽑아낸 거지. 4,900만 원이지. 맞죠? 이 4,900만 원 반대로 말하면 기초 상태에서는 4,900만 원이었는데 단기에 요 3천만 원만큼 감가상각해서 7,900이 되고 요 감가상각 누계액 오류 수정해서 200만 원이 더해져서 계산이 틀렸네요. 5천만 원이네. 기초 금액은 5천만 원이네요. 기초에 5천만 원이었는데 단기에 감가상각 명목으로 3천만 원 더했지 8천만 원. 거기다가 여기 오류 수정 인식하면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그래서 8,200만 원이 기말에 됐구나. 맞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됐지? 그리고 여기다가 정기까지 즉시상각의제는 없네. 더 할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즉시상각의제는 우리 시험에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나오면은 뭐 풀면 되는데 어렵게 지금 기출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여기 0으로 근데 항상 알고 있어야 돼. 나오면 적용할 수 있게. 이게 잘 안 나온다고 없는 상태로만 연습하다 보면 실제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엉켜요. 이거 공부를 했는데 어느 칸에 넣는 거지? 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그 이론에 정리한 거 요 지금 눈에 보이는 요 파란 대박스 안에 있는 거 대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항상 연습하시라고. 그러면 다 적용됩니다. 실제 시험에. 기초유보는 490만 원이에요. 기초유보는 어떻게 더하라고? 무슨 소리야? 빼야지. 그죠? 마이너스 490만 원. 풀이하면은 바로 나와요. 2,475만 9,900원이 한도 금액이야. 3,200만 원 어때요? 한도 초과지.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724만 100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물론 적을 때는 한도 초과와 함께 요것도 답에 적을 때 잊으면 안 되겠지. 송금산입 200만 원 기타도 적고 송금불산입 한도 초과 요것도 유보도 적고 두 개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연습이 끝났어. 예제가 여러분 제가 쭉 좀 빠른 속도로 뭐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친절하게 천천히 이해를 도우면서 풀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습해 봐야 돼요. 그죠? 스스로 요 틀 있죠? 계산 틀. 요거를 이해하시고 요걸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실제 가장 최근 기출을 풀겠습니다. 자, 201페이지인데 여러분 요거는 그 즉시상각 의제도 있고 해서 근데 요거를 또 따로 독립하기에는 또 너무 짧아질 것 같네. 그리고 뭐 바로 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어서 바로 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예제 1, 2, 3, 4에서는 여러 유형에 대해서 우린 다 했어. 기초감가상각 누계액 조정하는 거. 그리고 실제 작년 세무 조정을 해서 기초 유보액을 실제로 계산해 내는 거. 했는데 뭘 연습 못했죠? 즉시상각 의제에 대해서 실제로 숫자로는 못 봤죠. 근데 최신 기출 66회 보시면 나왔어. 이게 뭐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 나오잖아. 그지? 자주는 우리가 언급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봐요. 단기 말 금액이다.
그리고 기계장치예요. 기본적으로 기계장치고 마지막에 이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요소를 신고한 적이 없대. 뭐 기계인데 무신고했어. 뭐 정률법. 결과적으로는 결국 또 기계에 대한 정률법을 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지? 됐죠? 상각유리가 나와 있는 거고. 자, 자료를 분석합시다. 단기 말 체크 중요 포인트다. 기초 금액이 아니네. 취득가액 1억은 뭐 기초 금액이나 기말 금액이나 똑같이 1억.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초 금액이 아니라 기말 금액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기초 금액으로 이따가 환원시켜서 풀어야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그게 바로 미상각 잔액이고요. 맞죠? 당기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500만 원이네. 그죠? 그리고 봐봐. 빨간색. 정기말 부인 누계액. 이게 바로 기초유보다. 이따 계산 과정에서 빼주면 되겠지? 회사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빼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 보는 숫자로 처음 보는 여기 정기까지의 자본적 지출 누계액. 결국 뭐야?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말이야. 전기까지의 누적 개념이죠.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그 말이야. 전기까지의 누적되어 있는 자본적 지출 누계액인데 그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액을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계상했었대. 이게 바로 뭐야? 전기까지의 누적되어 있는 즉시상각의제 딱 우리 이론 때 공부했던 그거지. 바로 적용하는 거 연습합니다. 그리고 요게 정기까지 누적 즉시상각의제고 이 문제는 어렵게도 단기 즉시상각의제도 있어. 단기 올해도 수선비로 처리했대. 봐봐. 기계장치에 대한 용도 변경 개조비인데 업그레이드하는 지출이래. 자본적 지출액이야.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 취득가액에 넣는 게 정답인데 회사는 수선비로 바로 비용 처리했다 이 말이야. 아까 제가 말했던 즉시상각의제죠. 650만 원이고 올해 단기 금액이야. 정기까지 누적 즉시상각의제와 단기의 즉시상각의제가 다 나왔지. 그러니까 이 66회는 최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시상각의제를 공부하는 예제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일단 단기 수선비를 판단할 건데 여러분 단기 수선비가 그러니까 즉시상각의제에서 여러분 제가 예외가 있다고 했었지. 소액이라면 그렇게 수선비 처리한 것도 100% 그냥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버리면 단기 감가상각비로 봐서 시부인을 받아야 되잖아. 일부만 시인될 수도 있잖아. 근데 소액이라면은 그래 그냥 수선비용으로 했니? 전액 해줄게. 얼마 안 되니까. 그 기준인지 아닌지를 제가 체크합니다. 일단 이것까지 해야지 정확한 답이거든요. 풀이거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법인세 이거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게 굳이 나왔다면 수선비가 그 최소 소액 수선비에 해당되어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즉시상각의제인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짜 바람이기도 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체크할 게 좀 많아지고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혹시 실전에서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소액인지 아닌지 판단까지 하시는 게 정확해요.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뭐 여기까지 공부할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단기 여기 수선비 요 650만 원을 보고 아 단기 즉시 상각 의제구나 하고 푸셔도 열에 8, 열에 9은 뭐 무리 없을 겁니다. 이 소액 기준은 이상일 거라고 보시고 그냥 해도 꽤 맞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나 해서 시간이나 어떤 그런 세이브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정석으로만 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얼마였죠? 6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이상이라면은 어때? 600만 원 이상이라면은 그건 소액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다?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없어. 즉시상각의제 이 650만 원을 즉시상각의제로 해서 우리가 하듯이 단기 즉시상각의제에 넣어서 쭉 풀면 돼요. 그죠? 밑에 봅시다. 요거를 요 식의 의미를 보여줄게요.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6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으로 봐서 전액 송금으로 봐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이게 소액 수선비 제도가. 하지만 여러분 항공기 같은 경우 그런 고가의 자산의 경우는 수선비 그 자체는 소소한 거 수선 행위 그 자체는 소소하더라도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항공기 이런 거 한 대 막 50억, 100억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전투기 이런 거 얼마나 비싸요. 좋은 것들. 그거는 그 항공기 기준으로 보자면은 소소한 수리야. 그지? 그런데 워낙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워낙 비싼 유형자산이다 보니까 소소한 수리더라도 금액이 6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봐봐요. 소액 수선비를 판단할 때 장부 금액이 어마어마한 애들, 큰 애들, 막 몇 억 이상 하고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해 주겠다는 거야. 그런 경우는 6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소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항공기 막 몇십억짜리 한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도 야 2천만 원이 몇백억, 200억에 예를 들면 200억, 아마 500억 할까요? 통 크게 500억에 5%다. 그러면은 얼마죠, 여러분? 뭐 25억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자, 그거를 해서 이제 그 둘 중 큰 금액보다 크다면은 그게 소액으로 전액 비용 처리 안 돼. 즉시 상각 의제 해야 돼. 라고 해서 이 맥스라는 표현이 이거라고요. 맥스라는 게 장부 금액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 자, 밑에 숫자는 이따가 풀이할 위에 지금 요 풀이하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바로 볼게요. 여러분 단기 말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취득가액이 1억이죠. 1억.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7,500만 원이니까 결국 기초 단기 초 장부 금액은 2,500만 원이지. 2,500만 원.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단기 말 장부 금액이지. 근데 우리는 이때 5% 판단할 때 작년 말 BS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25억은 잊어버리세요. 일단 올해 지금 이 문제를 판단하는 거야. 단기 감가상각비만큼을 더해주면 전기 말 금액으로 환원되지. 그지? 올해 말 금액 2,500만 원은 올해 감가상각비 1,500만 원만큼을 깎아내고 지금 2,500만 원이 돼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전기말 장부 금액으로 돌려주려면 2,500만 원에다가 올해 감가상각비를 오히려 더해주면은 작년도 말 장부 금액 4천만 원이 나와요. 4천만 원 곱하기 5% 하면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자산은 그렇게 고액 자산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0만 원으로 판단하는 거와 똑같아진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약간 판단할 때 숫자가 600만 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게 있지. 전기말 BS상 장부 금액이 5% 둘 중에 큰 금액보다 이상이면은 즉시 상각 의제를 해야 돼. 이 말이지. 전액 비용을 안 해줄 거야. 이 기준을 지금 잡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체크하더라도 우리 사실 600만 원 이 기준만 알고 있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말 장부 금액의 5% 기준까지 나오게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게 정석이니까 공부를 이렇게까지만 하자고. 6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만 우리 판단합시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죠? 하지만 확률상 이 금액 자체가 600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서 600만 원 이상이라면은 뭐다?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한다. 요렇게만 정리하자고. 밑에 있는 장부 금액 요 개념까지 하게 되면은 뭐 너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말이야. 됐지? 우린 650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단기 즉시상각 의제 650만 원이다 이 말이야. 결국 결론이. 풉니다. 202페이지 보세요. 자,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뭘 잡아내야 돼?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찾아내야 돼요. 1번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산 감가상각비 얼마야?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자료를 잘 갖다 쓰는 게 실력입니다. 문제 봐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1,500만 원 왔다 갔다 할게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시험지 보고 갖다 쓴다. 이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500만 원이지. 거기다가 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은 있나요 없나요? 없지. 3번 중요해. 단기 즉시 상각 의제 있나요? 있지. 방금 봤잖아. 요거 단기 수선비 계장 요거 650만 원. 이거 어디 적어? 650만 원 더해줘야지.
맞죠? 여러분 이론 정리부터 꾸준하게 또 같이 하신 분들이라는 가정을 하고 지금 문제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C부인의 계상이 되는 감가상각 C부인의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는 결국 어떻게 돼? 1,500만 원에다가 650만 원을 더하니까 2,150만 원이야.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잘했습니다. 이거 훌륭하신 거예요. 이거 잘 찾아냈고 단기 즉시 상각의제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650만 원. 2번 단기 즉시 상각의제가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법상 한도액을 찾아낼 거예요. 정률법이지. 여러분 보입니까? 어디서 뭘 빼? 이제 양식이 항상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 세법상 단기말 취득가액에서 뭘 빼? 세법상 단기 초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지. 세법상 단기말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해요? 자, 장부에 있는 단기말 취득가액 어디 있어? 1억. 1억 갖고 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료를 잘 갖다 쓰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더하기 뭐야? 정기까지의 누적되어 있는 즉시상각의제. 이제 이론 정리했던 게 숫자로 구현되는 거 보이시죠? 숫자로 보이는 거 어디 있어? 여기 파란색 박스. 정기까지의 누적되어 있는 자본적 지출 누계액 수선비로 계산한 애들. 정기까지의 누적되어 있는 즉시상각의제의 합계액 3천만 원. 요거 갖고 옵니다. 3천만 원을 더해줘야 돼요. 그만큼 취득가액에 더해주는 거니까. 맞죠? 취득가액에 더해줘야 되잖아. 즉시상각의제는 취득가액에 가산했다가 바로 전액을 감가상각한 걸로 보니까 취득가액에 더해줘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위에서 단기 즉시상각의제 650만 원 이 금액이 여기도 나와요. 당연해. 즉시상각의제는 세 군데 영향 끼친다고 했잖아. 어디? 중요합니다. 어디? 1번 취득가액, 2번 단기 감가상각비, 3번 감가상각 누계. 이 세 군데 영향 끼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단기 감가상각 누계, 단기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끼치니까 여기 더해줬어. 그리고 취득가액에 영향을 끼치니까 여기 단기 즉시상각의제 650만 원에 더해줘야지. 취득가액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지? 즉시상각의제라는 것 자체가 정기든 단기든 취득가액에 더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둘 다 더해주는 거라고. 3천만 원과 650만 원을 둘 다 더해주는 거야. 됐죠? 이제 취득가액 마스터했어. 이제 우리 끝. 정리했습니다. 이제 뭘 빼죠? 우리 많이 했던 거. 이거 뭘 찾아야 되죠? 뭘 찾아야 돼? 장부상 단기 초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찾자. 어때? 요 감가상각 누계액 7,500만 원 이거는 뭐다? 올해 말 단기 말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요. 이거를 기초 시점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올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했죠? 맞죠? 그러니까 올해 감가상각비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풀이 보세요. 올해 감가상각비만큼을 빼줘야지. 단기 말금액 7,500만 원에서 올해 감가상각비 1,500만 원. 올해 감가상각비 1,500만 원 이거죠? 올해 감가상각비 1,500만 원. 이만큼을 빼야 기초 누계액 6천만 원을 찾는 겁니다. 맞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 풀 때 보고 자료를 보고 계산식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는 겁니다. 6천만 원이 결과적으로 올해 초시점의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이었다는 걸 찾았어. 맞죠? 자, 이제 봅니다. 거기다가 뭘 또 더해줘, 여러분? 지금 기초 시점까지 회사가 감가상각한 누계액은 6천만 원이라는 거를 찾았죠. 거기다가 잊지 말자고 했어. 뭘 잊지 말자고 했어? 즉시상각의제. 언제까지의? 정기 시점까지의 누적 즉시상각의제는 이게 무슨 의미라고? 회사가 감가상각을 하고 한 걸로 의제한 금액이잖아. 형식은 아니지. 형식은 6천만 원만 감가상각비를 회사는 감가상각비에 올렸어요. 하지만 세법은 누적 즉시상각의제 정기까지의 이 금액도 뭘로 본다고? 취득가액에 가산했다가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 이거였지. 그러니까 이 3천만 원도 정기까지의 누적 즉시상각 3천만 원도 여기 또 들어가는 거야.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박스 하나 칠게요. 이 금액, 이 초록색 박스 금액이 뭐예요, 여러분? 뭐다? 여러분 뭐 적으세요? 필기하실 분은 이게 뭐예요?
장부가 그러니까 세법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장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기초 시점까지의. 즉 세법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장부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이라고. 이 위에 있는 6천만 원은 회사가 장부에 세법이 보는 관점하고 상관없이 세법도 당연히 그렇게 보지만 회사 순수한 관점으로의 감가상각비 합계액이야. 6천만 원이 기초 시점까지의. 근데 세법은 이 3천만 원도 어떻게 의지한다고? 회사가 감가상각 한 걸로 의지한다고 했지. 그렇게 장부에 올린 걸로 의지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6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9천만 원이 뭐라? 이 연두색 초록색 이 금액이 뭐예요? 세법이 바라보는 세법상 관점에서의 뭐다? 장부의 감가상각비. 뭐 기초 시점까지 넣어주세요. 기초까지의 감가상각비 합계액이다라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장부가 이렇게 6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즉 9천만 원만큼을 장부가 감가상각 한 걸로 세법은 보고 있어요. 맞죠? 거기다가 개념을 하나 더 갖고 와야지. 뭐야? 보라색 이 부분. 뭐야? 야, 나는 너희가 9천만 원만큼 장부가 감가상각 한 걸로 나는 보는데 그 중에서 기초유보만큼은 뭐 안 본다? 상각 부인한 거야. 기초 시점까지. 맞죠? 여러 번 했습니다. 회사가 감가상각 9천만 원 하려 했으나 장부의 계상 혹은 세법으로부터 의제당했지 지금. 그랬으나 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잖아. 이 기초유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때? 빼주는 거야. 9천만 원 중에 이 450만 원만큼은 세법상 감가상각되지 않았거든. 됐죠? 여러분 제가 이론과 지금 즉시상각 의제 들어오니까 조금 더 어렵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지? 이론이 탄탄하게 되고 숫자 넣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 직접 해보셔야 돼. 됐죠? 숫자 풀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계산하면 어때? 1억 3,650만 원 취득가액에서 단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은 8,55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0.451을 곱해. 그러면 그 한도 금액이 나옵니다. 한도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여기 나오죠? 23.001 2,300만 1,000원 나오죠? 1,000원 맞죠? 100만, 10만, 만, 1,000원 맞죠? 2,300만 1,000원이에요. 한도는. 자 보세요 여러분. 회사는 결국 2,150만 원을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 금액으로 잡았어요. 근데 한도는 2,300만 1,000원이야. 여유가 있죠. 여러분 이 문제 체크할 거 많습니다. 여유가 있죠. 보세요. 여유가 얼마 있죠? 여러분 지금 여유가 뭐 150만 1,000원 여유인가요? 맞나요? 150만 1,000원 여유지. 이 금액과 회사는 이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여유 한도가 이만큼이야. 한도가.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게 눈에 일단 확 보이죠? 한도까지 여유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럼 뭘 체크해야 돼 항상? 기초유보 있죠. 기초유보 아까 이때 썼던 이 450만 원이 기초 시점까지 송금 부인된 금액이지. 이 중에서 450만 원은 뭐라고?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야 언젠가는 내가 꼭 송금 산입돼야 될 텐데 기다리고 있다가 여유만 생기면 미래 시점에 여유만 생기면 나는 송금이 되고 싶어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거예요. 라고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얘들이. 그런데 한도가 생겼지. 여유가 생겼지. 여유가 150만 1,000원만큼 생겼죠? 그러면은 기초유보 400 얼마야? 450만 중에서 올해 여유가 생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으실 텐데 뭐 다시 기초유보 450만 중에서 송금 부인 작년까지 송금 부인된 450만 원 중에서 올해 여유만큼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서 없애지면 돼. 이거죠. 여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송금 산입 기계장치 뭐 기초유보 중에서 150만 1,000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산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스토리로 기억하세요. 작년까지 송금 부인된 애들이야. 450만 원. 450만 원. 기초유보 450만 원. 이거. 기초유보 450만 원은 작년까지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플러스 유보로 남아있는 애들이야. 자적을표에. 그러다가
아, 여유만 생기면 나는 송금 산입돼서 사라져야지.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어. 올해 여유가 150만 천 원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450만 중에서 150만 천 원을 송금 산입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 세무 조정을 하고 나서 잔여 유보. 그러니까 기말 시점의 잔여 유보는 어떻게 계산해요? 원래 기초 유보 450만 원 있었는데 지금 150만 천 원을 추인해서 없앴지. 요거 계산하면 돼요. 제가 지금 계산기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299만 9천 원인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맞지? 보자. 맞나? 맞죠? 그러니까 내년 초 시점에 기초유보는 이게 되는 거예요. 299만 9천 원. 요거는 또 내년도 감가상각비 시부인해서 내년도에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 그걸 한도로 이 중에서 또 송금 산입 추인하면 돼요. 여유가 막 500만 원 생겼어. 그럼 이거 다 추인되겠지 내년에. 맞지?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그 뭐 감가상각비 이론 정리 길게 했고 예제도 차분히 하나하나 다른 유형 점점 어려운 것도 하고 쉬운 것도 하고 기본적인 틀은 똑같지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이 알고 있던 식에 넣느냐 이게 포인트야. 맞죠? 연습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제가 이론 정리부터 차분히 복습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자, 감가상각비 원래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여러분 그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정복하셔서 꼭 우리 합격으로 한 걸음 나갑시다. 됐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쉬시고 다음 우리 또 대소충당금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 그 제가 올인원 강의의 주제로서는 마지막 주제예요. 됐죠? 다음 주제. 대손충당금에서 대손충당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쉬세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파이팅!